한양 친방에서 시작해 조선 팔도를 뒤흔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한 여종의 신분이었으나 왕후의 관상을 타고났다고 하였지요. 관상가조차 놀란 그 상을 지닌 여인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야담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종 15년 한양 경복궁 궁궐 깊숙한 곳 친방이라 불리는 곳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월양이가 주판을 탁탁탁 튕기며 장부의 숫자를 척척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아직 첫 장도 끝내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벌써 세 번째 장을 넘기고 있었지요. 월향아, 벌써 다 마쳤느냐? 다른 아이들은 해가 넘어가도 못 끝낼 일을. 월양이 장부를 덮고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남다른 것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때 수염이 한자나 되는 도사 현묵이 침방으로 들어왔습니다. 60년 동안 관상을 봐온 그였지만 월향이 비단을 정리하며 지나가는 모습을 본 순간 표정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도사 현묵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60년간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봐온 그였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이었죠. 이 아이는 왕후의 상을 타고났구나. 그 말이 떨어지자 침방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사님, 무슨 말씀을? 이 아이는 천한 여종입니다. 아니다. 보아라. 이 이마를 일 넓고 높지 않느냐. 이 눈은 천리를 내다보는 매의 눈이로다. 그리고 이 입술, 보물을 품고 있는 입이니라. 다른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도사는 계속해서 월양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분명 크게 될 상이로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마치 조개 속에 숨은 진주 같으니라. 상궁은 비웃었지만 도사는 단호했습니다. 두고 보시게나. 머지않아 이 아이에게 용 같은 귀인이 나타날 것이고 그 귀인이 이 아이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웃어넘겼지만 월양만은 달랐습니다. 왠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도사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월양이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지요. 상궁이 창고 앞에서 낡은 비단 더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패비단들 말이다. 어찌 처리할지 골치가 아프구나.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못쓸 천이었지만 월양은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뒤집어보고 무늬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이 반짝했습니다. 상궁마마, 혹시 소녀가 이것들을 맡아서 처리해볼까 하옵니다. 내가 어떻게? 시전에 가서 팔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상궁이 허락했고 이튿날 아침 월양은 비단 보따리를 이고 시전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양이 비단을 뒤집어 안쪽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 무늬를 보시옵소서. 궁중에서만 쓰는 특별한 화무늬옵니다. 이 비단으로 옷을 만들면 안감을 바깥으로 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 나온 왕실 비단이라고 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거예요. 월양의 꾀는 성공했습니다. 한 필에 은 2냥, 총 20필이 모조리 팔려 은 40냥이라는 큰 돈을 벌어들였죠. 궁궐로 돌아간 월양을 본 상궁과 여종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월양의 소문이 한양거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도사가 말한 용 같은 귀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도사님,
정녕 소녀에게 왕후의 상이 있는 것이옵니까? 여종인 소녀가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옵니까? 하지만 월양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운명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월양의 소문은 결국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김판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판서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웅장한 기와집 대문이 열리고 월양이 들어서자 대청마루에서 김판서가 차가운 시선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 소문의 월향이로구나. 소인 월양, 판서님께 인사드립니다. 여종이 장사를 한다니 흥미로운 일이다. 김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월향이를 커다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지금부터 반 시즌 안에 이 창고의 도자기 중 가장 값진 것 셋을 골라내거라. 못하겠으면 돌아가거라. 나는 무능한 자와는 일하지 않는다. 창고에는 이미 와 있는 다른 상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화려하고 큰 도자기들에 눈이 팔려 있었죠. 하지만 월양은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져보고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한 구석에서 젊은 남자가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김판서의 수양 아들 정무영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소리가 다르옵니다. 월양이 소박해 보이는 도자기를 살짝 두드리자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반 시즌이 지나고 김판서가 나타났을 때 상인들은 화려한 것들을, 월양은 소박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상인들은 월향의 도자기를 비웃었습니다. 김판서는 월양이의 도자기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청자로다. 이 은은한 빛깔과 상감. 분청사기 중에서도 최고품. 달 항아리. 이런 완벽한 모양은 흔치 않은데 어찌 알았느냐? 화려함은 눈을 속이나 참된 것은 손끝으로 느껴지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김판서의 얼굴에 감탄이 번졌습니다. 좋다. 네 안목은 인정하겠다. 이 아이는 내 수양아들 정무영이다. 어려서부터 장사를 배워서 경험이 있다. 무영이는 장사 경험은 있지만 안목이 부족하고 월향이는 안목은 뛰어나지만 경험이 부족하다. 서로 도우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월양과 정무영의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주 천피를 하루 만에 팔아보거라. 그것도 시중값의 2배에 팔아보거라. 다른 상인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달랐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해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몇 월인지 아십니까? 2월 말이지요. 그럼 한 달 후면? 3월. 아, 혼례철이군요. 월양의 꾀는 놀라웠습니다. 명주를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혼수용 꾸러미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집에서는 몇 배를 주고라도 사려고 할 겁니다. 딸의 혼수에 좋은 것을 쓰고 싶어 하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십니다. 둘이 시전으로 나가 궁궐 궁녀가 직접 고른 최고급 혼수감이라는 이름으로 명주 10필씩 꾸러미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정무영이 아는 혼례 예정인 집들의 소문을 내자 월양의 예상은 들어맞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명주 1000필이 모두 팔렸습니다. 그것도 2배 값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건은 같아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다 팔았단 말이냐? 정말 타고난 장사꾼이십니다. 도련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판서의 든든한 후원 아래 월양의 상단은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한양 3대 상단 중 하나인 조씨 상단이 월향의 성공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여종 출신이 자신들을 위협한다며 화를 내고 망하게 만들 방도를 찾으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월양 상단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화가 나서 찾아온 것이었죠. 당신이 판 비단에서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다고 난리입니다. 우리가 산 항아리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가 있어서 물이 샌다고 난리입니다. 월양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간계라는 것을. 조 씨 상단이 물건에 일부러 불량품을 섞어 넣은 것이었죠. 상인들이 흥분해서 책임을 묻자 월양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물건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물건에는 보증한다는 증서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요? 이 새로운 방식이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조 씨 상단은 문제가 생겨도 모른다고만 하던데 월양 상단은 달랐거든요. 결국 조 씨 상단의 방해 공작은 월양 상단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판서가 만족스럽게 월양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곧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씨 상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때 사환이 급히 뛰어들어와 조 씨 상단에서 내기를 하자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먼저 팔도 큰 고을에 가게를 차리고 100일 안에 이익을 많이 내는지 겨루자고 합니다. 진자는 장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합니다. 월양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조선 팔도 상권을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받아드리겠습니다. 월양은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도사님이 말한 왕후의 상, 이제 그 진짜 뜻을 알아볼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이죠. 조 씨 상단의 내기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누가 먼저 팔도 큰 고을에 가게를 열고 100일 안에 이익을 많이 내느냐는 것이었죠. 김판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조 씨 상단은 자본이 막대하니 직접 가게를 차려서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이죠.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월양의 생각은 남달랐습니다. 직접 가게를 내는 대신 각 고을의 장사꾼들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죠. 각 고을마다 믿을 만한 장사꾼을 찾아서 동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물건과 장사 비법을 주고 그 고을 장사꾼이 팔아서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각 고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건 그 고을 장사꾼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들과 손잡는 게 낫습니다. 월양과 정무영은 곧바로 각 고을로 떠났습니다. 대구에서 만난 장사꾼에게 동업을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월양이 보증서를 내밀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씨 상단에서는 자기들 물건만 팔라고 독점을 요구했지만 월양은 달랐죠. 저희는 다릅니다. 기존에 하시던 장사는 그대로 하시고 저희 물건도 함께 파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르신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편 조 씨 상단은 자본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각 고을마다 가장 큰 가게를 내고 돈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잘 팔렸던 물건들이 다른 고을에서는 잘 안 팔렸거든요. 그런데 월양 상단과 동업하는 가게는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양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각 고을 사정에 맞춰 물건을 준비했거든요. 여기서는 인삼이 유명하니까 인삼 보관함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특별히 인삼용 57 상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닷가라 소금기가 많아서 쇠붙이가 잘 녹슬어요. 그럼 특별히 노간 쓰는 녹그릇을 준비해드리죠. 각 고을마다 다른 물건을 준비하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같은 조선이라도 고을마다 필요한 게 다르니까요. 드디어 100일째가 되었습니다. 각 고을에서 전령들이 속속 도착했는데 모든 고을에서 월양의 승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김판서와 정무영은 월양을 축하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허, 예상했던 일이로다. 도사님, 어떻게 여기에?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본 왕후의 상이 무엇인지 말이다. 월양이 궁금해했습니다. 자신은 궁궐의 왕후가 되지 못했는데 무슨 뜻인지 말이죠. 누가 궁궐의 왕후라고 했느냐? 이 아이는 궁궐의 왕후가 아니라 장사꾼들의 여왕이 된 것이니라. 조선팔도 모든 상인이 월양을 따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왕후의 상이라고 말이죠. 왕후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르는 것이니라. 그대는 이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다. 조 씨가 고개를 떨구며 패배를 인정했을 때 월양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기에서는 제가 이겼지만 어른님의 경험도 소중합니다. 함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자가 패자를 끌어안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서로 다투는 것보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사옵니까? 조 씨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몇 달 후 월양은 조선 최대 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조선 최대 거상이 되었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모든 상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왕후의 상이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처럼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신용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하는 성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